안녕하세요. B5팀 발표를 맡은 팀장 김석우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수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수리는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인 슈퍼 리졸루션의 약자이기도 하고 마법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따와 마법처럼 이미지를 바꿔준다는 의미, 그리고 저화질의 이미지를 수리해서 고화질로 바꿔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소개하고 그 후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과 프로젝트의 수행 절차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한 자체 평가 의견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주제와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미지의 초해상화, 슈퍼 리졸루션입니다. 현재 촬영 관련 하드웨어 기술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면서 예전 영상물들이나 이미지들은 비교적으로 빠르게 저화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명작 영화들은 재개봉될 때 더 고화질로 리마스터링 됩니다. 밑에 보시는 영화들은 그 예시입니다. 타이타닉은 2018년에, 타짜는 2021년에 리마스터링되어 재개봉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과거의 저화질 이미지들을 고화질로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이미지를 초해상화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모델,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뒷 슬라이드에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웹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뒷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델을 웹으로 서빙함으로써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초해상화 툴, 그리고 인물뿐만 아니라 동물, 사물, 건물, 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에 적용 가능한 초해상화 툴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구성과 역할 배분입니다. 저는 모델의 평가, 분석, 성능 개선을 맡았고 윤대수님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징과 매일매일의 스크럼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용우님은 웹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UI, UX 디자인을 맡아주셨습니다. 장관우님은 서버 구축과 환경 설정을, 그리고 정강우님은 데이터 정제, 전처리 및 정규화를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수행 절차입니다.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5주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서 수행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했고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FFHQ 데이터셋을 선정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고화질의 인물 이미지를 모은 데이터셋인데 사전학습 모델이 인물 사진이 희박한 div2k 데이터셋에서 사전학습되기도 했고 인물 사진에 대한 최적화가 부족해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 인물 이미지에도 잘 적용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고화질 이미지와 더불어 그 이미지를 저화질화시킨 이미지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전처리 기법을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기만 하는 고전적인 화질 저하 방법으로는 실생활에서 생기는 복잡한 저하를 복원하지 못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련 논문을 참고해서 이미지의 블러, 리사이즈, 노이즈 추가,
그리고 JPEG 압축을 순서대로 거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고화질 이미지를 저화질화했고, 고화질 원본 이미지와 짝을 이루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웹단에서는 프론트를 리액트, 백엔드를 노드.js로 구현하여 사용했습니다. 리액트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 웹 U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js는 엔진엑스와 연결하여 사용했는데 엔진엑스 웹서버의 경우 프록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백엔드로 데이터를 쉽게 포워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웹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크를 이용한 REST API 방식으로 모델을 서빙했는데요. 먼저 이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저화질 이미지를 입력하면 API는 이 API에 고화질 이미지를 리퀘스트하고 이때 모델을 호출해 고화질 이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웹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서버 인스턴스는 AWS EC2를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서버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GPU 인퍼런스를 위해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설치했고 그 외의 환경은 도커 컨테이너로 구축했습니다. 플라스크와 노드.js, 엔진엑스를 별도의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어 서로 연결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도커 exec를 통해 환경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설치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도커 파일을 작성했고 그 후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이 도커 파일들을 연결해주고 환경 변수들과 포트 그리고 IP들을 작성해 한 번에 컨테이너들을 연결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인 ESRGAN은 이름 그대로 GAN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델인데 GAN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인지 생성된 이미지인지 분류하는 판별자 두 모델을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시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특화된 모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초회상화를 위한 모델을 서치하는 과정에서 SRGAN과 ESRGAN을 찾았습니다. SRGAN은 기존에는 CNN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이미지 초회상화 태스크를 GAN을 이용해 풀려고 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 성능 측정 지표는 좋았으나 실제로 그 생성된 이미지를 사람이 봤을 때 현실의 이미지라고 인식할 만큼의 디테일 재현이 불가능했고 또 MSE를 기준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화소가 평균화되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블러링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SRGAN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GAN 아키텍처와 진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VGG 모델을 통해 피처맵을 추출하고 이 두 피처맵의 에러 로스를 구해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그러나 이 SRGAN도 다소 인공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개선한 것이 ESRGAN입니다. ESRGAN은 SRGAN이 사용하던 배치 정교화 레이어를 없앴고 Residual in Residual Dense Block이라고 하는 RRDB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 레이어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판별자가 이미지 자체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판별하도록 학습시켰으며 또 Perceptual Loss를 구할 때 아까 말했듯이 VGG에서 출력된 피처맵을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에 피처맵으로 사용하여 밝기의 일관성이나 질감 복원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파인튜닝 이외에도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델 경량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이 복잡하고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서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추론 시간이 조금 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단점을 개선하고자 모델 경량화를 통해 모델의 인퍼런스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저희가 선택한 모델 경량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양자화는 모델의 가중치를 float 32 타입에서 half 타입, 즉 float 16 타입 또는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모델의 용량과 인퍼런스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의 프리시전은 떨어지게 되지만 모델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CPU 연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프 타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스턴스의 GPU인 K80의 경우 하프 타입의 연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인퍼런스 시간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모델의 가중치 중 영향력이 낮은 부분을 0으로 바꾸어 모델을 경량화하는 방법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가지치기를 위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인퍼런스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지원하는 가지치기는 가중치 텐서의 차원이 줄어들지 않는 unstructured learning으로 텐서 자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의 경량화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그 웹사이트를 구현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로드를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클리어 버튼을 누르고 새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크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SR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이미지를 로드해서 또 새로운 SR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SR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좋았던 점과 좀 더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으로는 팀 내 호흡이 좋았고 프로젝트의 업무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간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사이트를 구현했다는 점도 좋았던 점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개선하고 싶은 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모델 경량화를 실패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모델 성능 개선을 이루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 인터폴레이트를 사용해 이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델 인터폴레이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손실함수로 학습된 두 생성자의 가중치를 서로 보관해서 중간값을 쓰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인데 종전에 기획했다가 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자 페이지 만들기, 또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꾼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 또한 MLOps를 적용해서 좀 더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 만들기 등 다양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성취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던 프로젝트였지만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다는 점에 의의를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교훈이 되어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좀 더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머스 인공지능 데브코스 파이널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